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이론 공부했었죠. 네. 균형점의 이동도 공부를 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경기 변동 내용에서는 뭐를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주기적 변동이 있었고 비주기적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 주기적 변동을 뭐라고도 했었죠. 얘를 순환적 변동이라고도 했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되고 얘 각각의 국면을 좀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점을 때리고 올라가는 걸 뭐라고 했었죠? 저점을 때리고 상향이 아니라 회복. 제발 회복부터 해야 돼요. 회복하고 그 다음 상향, 정점을 때리고 후퇴하다가 하향. 그러니까 상향하고 하향하기 전에 시동 거는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놓고 외우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향 찍고 여기 안정시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주기는 바로 뭐로 다시 돌아간다? 회복시장으로. 그래서 1주기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 안정시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안정시장은 불황의 강한 국면의 시장으로서 도심제, 목조운 점포 등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국면에 모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주기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었다. 얘는 말 그대로 안정적이니까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기존의 가격이 새로운 거래 가격에 기준이 된다. 기준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정책 변화는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책 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건 자기적으로 뽑아서 무작위적으로 뽑아서 무작위적. 그래서 정책 변화는 얘는 무작위적 변동이었다. 꼭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무작위적 변동. 그리고 추세적 변동을 뭐라고도 했었죠, 여러분? 추세적 변동은 장기적 변동. 그래서 인디언 추장 이렇게 외웠던 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계절에 한 번씩 반복되는 건 계절적 변동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순 명료? 복잡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때 각각의 국면별로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매도인 중시인지 매수인 중시인지 기존의 가격이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포인트였죠. 그때 회복과 상향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얘를 확장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가격 상승은 보이죠, 여러분? 그럼 가격 상승이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수요끼리 경쟁하면 반대편인 누가 힘이 세다? 공급자, 매도인 중시 경향을 띈다. 그래서 매도인 중시 경향이 최초 나타나고 매도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장이 된다. 국면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근데 둘 다 회복과 상향 시장은 둘 다 가격 상승 예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O다 X다? 얘는 X죠. 얘는 회복 시장은 뒤에 상향 시장이 따라 나오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 맞지만 상향 시장은 뒤에 뭐가 나오니까 후퇴 시장이 나오니까 가격 상승이 계속 예상되는 시장이 아니다. 주의를 해두시고 회복과 상향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높다 낮다? 낮다. 그래서 하한가인데 얘는 최초 시작이니까 시동 걸 때는 기준가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준가 하한가, 얘는 하한가. 기억이 나셔야 되죠. 후퇴 시장과 하향 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나요? 그래서 얘를 무슨 기라고도 한다? 쪼그라들고 있다 그래서 수축기. 그럼 수축기는 가격이 하락, 가격 하락.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끼리 경쟁하면 수요자가 힘이 세다? 매수인 중시 경향을 띈다. 매수인 중시로 바뀌어지는 시장, 매수인 중시 경향이 강화되는 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둘 다 가격 하락은 되고 있나요? 둘 다 가격 하락. 둘 다 가격 하락 예상이라고 그러면 X. 얘는 가격이 하락하다가 못 찍고 저점 때리고 다시 회복 반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내용이었죠. 그 다음 얘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높다. 상한가. 얘는 지금 시동을 걸었으니까 기준가 또는 상한가. 얘는 상한가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기억이 꼭 나셔야 되고 거미집 이론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거미집 이론은 뭘 닮았다? 거미집. 중요한 건 수요가 증가했을 때 바로 뭐가 증가될 수 있다면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다면 얘는 바로 균형을 되찾나요? 그럼 그때는 거미집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더라. 왜?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공급의 장기성 때문에. 그래서 일반지하 모두가 아니라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농수산물,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게 거미집 이론이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시차 때문에 존재하더라.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간차, 시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 시차는 뭐 때문에? 공급 때문에. 그 내용. 그러면 수요 증가에도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면 초과 수요, 단기적으로 초과 수요. 그래서 가격은 폭등. 그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는데 그때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은 현재 이루어진다. 미래. 현재 가격에 반응했는데 미래 공급량이 되는 이유는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누구는 짱구다? 공급자는 짱구다. 그래서 공급자가 현재 가격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은 반드시 틀린다. 그래서 이 공급자 때문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가격 폭등 폭락을 반복해 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이게 거미집을 닮았다. 이게 거미집 이론이었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공급자는 짱구. 현재 가격에만 반응, 현재 공급량, 미래 공급량? 미래 공급량. 한 기씩 차이 발생하니까. 그럼 거미집 이론에서는 현재 공급량은 언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됐다? 과거 가격. 하나씩 차이 발생. 근데 수요자는 짱구가 아니니까 현재 가격, 현재 수요량, 미래 가격, 미래 수요량. 바로바로 반응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의 모형은 크게 몇 가지로 쪼개진다? 세 가지. 그때 외울 건 뭐만 외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수탄수만. 수탄수만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 그럼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면 발산형. 수요의 탄력성이 같으면 순환형. 얘를 주인공으로 놓고 항상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탄발 그런 걸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뭐만 외우자? 수탄수만. 그런데 탄력성과 기울기가 역수였기 때문에 얘 역수였죠, 여러분?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은 거다. 근데 뭘 씌워야 된다? 절대값을. 얘는 마이너스고 공곡선의 기울기는 플러스니까. 우린 방향을 띄고 기울어진 정도만 비교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했었다. 이걸 꼭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외워야 될 게 탄피. 총알을 빵 쏘면 이때 거죽이 튕겨나가는데 그게 탄피다. 그래서 P 앞의 계수가 뭐다? 탄력성, 단. QD와 QS 앞에 다른 계수가 있다면 걔로 나눠서 얘를 2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2QD면 2로 나누고 3QS면 3으로 나누고 그래서 걔를 읽어주면 그게 탄력성이 되더라.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QD는 200 플러스 QD다 이렇게 나오면 QD가 아니라 P다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 미쳤다. 이 문제 성립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D는 수요량, 디맨드, 수요량이었습니다. 그럼 P는 가격이죠. 그럼 얘 둘의 관계가 플러스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 그래서 얘는 항상 마이너스. 우리 문제에 마이너스로 주더라.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탄력성이 얼마인가요? 1. 탄피. P 앞의 계수가 1이다. 1이죠. 1. 1이 생략돼 있잖아요. 1. 지금은 수요의 탄력성이 1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2QD가 되면 얼마가 된다? 얘가 나와서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2분의 1이 되네요. 2분의 1. 그럼 만약에 얘가 식이 바뀌어서 P는 100 마이너스 2QD 이렇게 나오면 이때도 판단 가능하죠? 무조건 P가 탄피, 탄력성인데 얘 앞에 계수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식이잖아요, 이 식. 이 식을 그냥 뒤집어 놓은 거죠. 물론 얘만 바꿔놓고. 그럼 얘도 얼마가 된다? 1이니까 2분의 1. 비교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럼 지금 기울기가
지금 탄력성이 2분의 1이면 기울기를 만약에 물어보면 기울기는 얼마죠, 여러분? 얘를 뒤집으면 되니까.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니까 얘는 2가 되겠죠. 2. 이렇게 판단이 꼭 되셔야 돼요. 그 다음 거미집은 이렇게 지나가면 턱하니 걸린다? 발길에 걸린다? 얼굴에 턱하니 걸린다? 얼굴에 턱하니. 그래서 거미집은 상공에 친다? 상업용, 공업용에 좀 더 강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기억나세요? 꼭 비교가 되셔야 되고, 우리 경기 변동 내용에서 지표들 기억할 때 뭐 하나는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건축량이 제일 중요한데 이 건축량은 허가량과 착공량과 완공량으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그럼 뭐가 선행 지표예요? 선행, 동행, 후행, 앞에서 가고 같이 가고 뒤에 따라간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으면 끝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건축 착공되는 그 순간 건축 경기가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되면 거래량이 많으면 경기가 좋은 거다. 그래서 거래량과 건축 착공량이 대표적인 무슨 지표? 동행지표. 얘를 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선행지표. 선행지표. 주의를 꼭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그리고 하나 더 연습을 해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 시 균형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이걸 대답을 못해요? 수요 증가,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집에다 가정통신문 보내는 수가 있어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면 증가니까. 그래서 얘는 증가죠, 증가. 그런데 이때 공급의 탄력성을 줘서 이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따라서 얘가 더 변하는지 덜 변하는지 얘를 판단하는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죠. 그러면 공급이 만약에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주면,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탄력적이란 얘기가 탄력성이 결국은 양이 변하는 정도? 그럼 탄력적이란 얘기는 양의 변화가 큰 거다? 그럼 얘가 더 변하는 거네요? 그럼 반대편인 가격은 덜 변하는 것? 가격은 더 상승, 거래량은 더 상승, 많이 상승.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적게 상승. 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주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주는 순간에 얘는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뀐다? 불변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반대편인 얘는 많이 변한다? 네, 가격은 많이 변하는 것이다. 그럼 얘가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탄력성의 개념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 탄력적이라면 거래량은 많이 변한다? 그럼 반대편인 뭐는? 가격은 하나도 안 변한다? 그러니까 얘가 불변으로 바뀌어버렸죠. 꼭 정의를 그렇게 해두셔야 돼요. 됐나요? 이걸 집어넣어서 판단하는 방법을 익혀두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5분만 쉬고 4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예.